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하천 곳곳이 통제되고 주택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특검은 내일 오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신자들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확인하려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개헌 추진 등 123개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서울 일부 지역에 하늘이 뚫린 듯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물만 흘러갑니다. 집중호우로 하천은 통제됐고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일부 하천은 범람하면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 중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은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말 그대로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중랑천도 범람한 상태인데요. 중랑천 범람에 따라 동부간선도로도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도로 통제가 퇴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인근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도로도 막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도로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노원구 석계역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종로구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오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비상근무 1단계 해주위에서 비상근무 2단계 경계로 대응 수위를 격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한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출이나 차량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MBN 뉴스 최하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는 20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은 물론 지하철 역사까지 물에 잠기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박촌 역사. 시민들이 출구 앞에서 역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돌아 나갑니다. 거센 장대비에 역사가 물에 잠긴 건데 2시간 넘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상가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비바람에 순식간에 삶의 터전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천이 역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꽃집으로 한꺼번에 물살이 올라와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싹 다. 자동차 바퀴까지 물이 들어찬 도로, 우산을 쓴 남녀가 힘겹게 걸어갑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상황, 급기야 버스 안까지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범람 위기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고향 창릉천입니다. 이 빗물에 떠밀려온 전동 킥보드와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파라솔들도 망가져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 하천과 계곡은 대부분 통제됐는데 여름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 내린 비는 200mm가 넘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은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고 교외선은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시간당 7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예보 자주 확인하시고 예상 지역은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비탈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계곡은 폭포처럼 변했습니다. 평소 이곳은 물이 거의 없어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자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 흐르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그렇게나 쏟아졌잖아.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내려가.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요. 오늘 김포와 인천,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김포공항과 서울 은평구, 고양의 시간당 강수량은 100mm를 넘겼고
인천 덕적도에는 시간당 149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해 강한 비구름이 생긴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겁니다.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간에도 강수량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동안 서울 강서구에 175mm가 쏟아질 때 관악구에는 고작 45mm만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 쏟아지겠습니다. 밤새 수도권 곳곳에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 잦아들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 잠시 잦아들었다가 광복절에 최대 40mm가 더 내리고 나서 그치겠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 김 여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방어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자충수가 돼 구속됐습니다. 구속돼도 수사는 계속돼 김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가 이뤄집니다. 심동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받은 질문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목걸이를 누구에게 받았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누구한테요라며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김 여사가 안 받았다고 짧게 답변한 뒤 영장심사는 끝이 났습니다. 서해건설 측은 구속심사 하루 전인 지난 11일 김 여사에게 제공했던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진품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집에서 찾은 모조품까지 목걸이 2개를 모두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바꿔치기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범죄 사실에도 영장 청구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가지 혐의 중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11시 53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김 여사 측도 출석 요청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가의 해외 명품입니다. 특검팀도 출처와 대가성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이 확보된 건 목걸이 하나뿐인데 나머지 명품의 확보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말 그대로 명품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걸이 3개, 가방 2개, 장신구 2개, 시계 1개의 출처가 핵심입니다. 모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명품입니다. 먼저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차례에 걸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했고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6월 나토 순방길에 오른 김 여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미키모토사 진주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와 티파니 브로치를 고루 착용했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위해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개월 뒤 김 여사는 사업가 서모 씨를 통해 스위스 브랜드인 바셔론 콘스탄틴 시계를 대리구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이 유일하게 실물을 확보한 건 서희건설이 이미 제출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뿐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영수증만 발견했고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자택에서 바셔론 콘스탄틴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만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실물 목걸이 하나가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나머지 명품을 확보하게 되면 김 여사의 청탁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수용번호는 4398번. 서울 남부구치소는 과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으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건희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속과 동시에 간이 입소를 거친 김 여사는 수용번호 4398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 번호를 들고 머그샷 촬영까지 마치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에 새로 지어진 서울 남부구치소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 씨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수감됐던 곳입니다. 김 여사가 머무는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등이 갖춰져 있고 침대와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하는데 운동과 목욕은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간을 분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는 모두 중단됐고 대통령 경호처가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됐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지만 막상 국정개입 의혹은 지난 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건넨 목적은 인사청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목걸이를 전달했고 이후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입니다. 민간인인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팀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부속실 행정관으로 앉혔다는 등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로 김 여사에게 바세론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모 씨는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은 대통령실을 넘어 공공 민간 영역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KT 대표이사와 임원 인사 과정에 대통령 부부의 입김으로 특정 인물이 낙점됐다는 노조 측 주장이 나와 특검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역시 사망 전날 좌천성 인사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인은 사건 종결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채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하자마자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노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저 비리 관련해서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샤넬 가방 관련도 보시는 걸까요? 과거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21g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관저 증축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 증축하는 과정에서 21g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택과 감사원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1g 선정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g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여부를 포함한 관저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그 과정의 뒷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 기자, 영장 심사가 받아들여진 결정적인 근거. 애초 영장 청구 내용에는 없었는데 서희건설 회장이 우리가 반클리프를 줬다라는 자수서, 이 부분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별건이라는 이유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분명 영향은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내용,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된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이 목걸이를 받았느냐 이 질문은 진짜 목걸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나온 말이겠죠. 김 여사 측이 안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자수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이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재판부도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말이 판사 앞에서 들통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서희건설 측도 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이 명확한 이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자수서를 낸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수서가 제출된 시점은 김 여사의 영장심사 바로 하루 전입니다.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가품이라는 게 알려진 뒤로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서희건설 측도 알았겠죠. 정권이 바뀌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괜히 김 여사를 숨겨주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당선 축하 선물로 준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 적정 수준의 처벌로 끝날 거란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영장심사 때 김 여사가 화무 11홍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열흘 동안이나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권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김 여사 본인에게 남은 권력이 더 이상 없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이겠죠.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수많은 의혹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결국 거짓말로 피었던 꽃이 거짓말로 다 진 셈이죠. 그동안에 정권 내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이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말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말도 결국 거짓이 됐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인사, 당 공천에 개입했다거나 청탁용 선물을 받았다거나 온갖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거짓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 거짓말이 특검 수사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남편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구속을 두고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요. 네, 현재로서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나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일찍 이 서울구치소 관내의 한 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정치권도 특검팀의 수사에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신자의 조직적 입당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마침 전당대회 중에서 당사를 비운 지도부는 빈집털이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의원들이 속속 당사로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벌어진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당사로 집결하라는 지도부 차원의 소집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준석 게이트, 또 조국 윤미향 사면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색영장에는 통일교 신자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기간 제1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은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검을 빈집털이범과 깡패에 빗대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요? 특검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세 번째 국민의힘 합동연설에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성토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책임론을 두곤 후보자 간 책임 공방은 여전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에 합동연설에는 시작부터 격앙됐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한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후보들 간 공방은 책임론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개선 장군처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탄핵 찬성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과 각을 세우며 중도층에 호소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비상계엄 해도 됩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열성당원들의 구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에 대한 야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설회장 밖에선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한길 씨는 연설회장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폈습니다. 전한길이 가는 곳에 언론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엄과 탄핵, 전한길 문제로 달아오른 후보들 간 공방과 비방전은 내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합동연설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 당무감사위가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내 법률위원회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명분까지 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후보 강제 교체는 불법 행위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등록 직전 벌어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하셨으려고 저는 믿지만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MBN이 후보 교체 당시 당 법률위가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당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이는 당헌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률위의 또 다른 문건 역시 지도부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적어도 2차례 이상 절차를 거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후보 교체 관련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검토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한 언론사가 이 내용을 보도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한 전 장관은 김 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법원이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언론사 대표 등 피고 5명이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도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이 없고 언론사 보도 과정에 대해서만 김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정치권 소식. 오늘 정치 톡톡은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복면 골프왕, 빨간 바지 입은 누굽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지난 10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흰색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이 이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복면 골프왕. 네, 권 의원은 과거 2022년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공개된 영상이 찍힌 날 방문했었던 골프장이 통일교 소유인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접대 골프가 아니냐는 건데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권성동 의원, 접대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직접 결제를 했고 또 마스크와 선글라스 쓴 것도 날씨를 고려를 하면 특이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복면 골프왕. 권성동 의원인지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잘 가렸네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볼까요? 나는 최고다. 그 나는 가수다. 그 가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민주당에서 이 평당원 가운데서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최고위원 1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선발 오디션이 가칭 나는 최고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군인 3인에서 5인을 뽑기 위해서 1박 2일 합숙까지 진행되는 이 오디션에는요. 패자 부활전도 있고요. 또 후보자들의 토론 과정은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당원들이 직접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말입니다. 네.
우리 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평당원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과정입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당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여성이나 또 청년 세대라고 해서 가점을 더 주지는 않고 철저히 능력 위주로 검증을 하고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나는 최고다.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것이었군요. 다음 얘기도 하나 더 볼까요? 우린 한 식구, 3명이 친해 보이는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아하. 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네,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이 관저에서 150분간 만찬을 했습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 당대표를 놓고 경쟁을 했던 사이죠.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요. 정 대표에게는 축하를 하고 또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발언 자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네, 사실 어제 딱 4명밖에 자리를 하지 않아서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만큼 자칫 앙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해서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한 식구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다 이렇게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직에 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 앞서 낙마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 대통령실은 이번엔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후보자 자진 사퇴로 공석이었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최 후보자는 대표적인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으로 1981년 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세종교육감에 내리 3선 당선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론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원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논문 표절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 낙마 이후 더 강화된 검증 절차와 기준으로 새로 후보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 또 특히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혁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민변 출신의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장의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등 차관급 10명 인사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도 공개됐습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었고 검찰청 폐지도 공식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과 함께 국정 목표, 국정 과제가 공개됐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123개 국정과제 첫머리엔 개헌이 놓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4년 연임제, 감사원 권한 국회 이전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습니다.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비대해지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고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이 밖에도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12.3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 해체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을 들러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이례적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회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복원 방안을 우선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했던 첫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안보 압박에 전략적 연대가 절실한 만큼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중러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공동 선언문이 나올지 관심인 가운데 대일 대미특사단 파견은 취소됐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일본발로 추정되는 테러 협박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놀이공원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일본과의 공조가 지연돼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불편을 겪고 공권력을 낭비해야 할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재 폭발물 설치 사고로 인하여 경찰 수색 중입니다. 진입이 통제되면서 에버랜드를 찾은 이용객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기약 없이 입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휴가 첫날이라서 아이랑 캐리비안 베이 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조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에요. 폭발물 탐색으로 시설의 정상 이용이 어려워지자 에버랜드 측은 들어가지 못한 이용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폭발물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력 낭비는 물론 1,00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달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시설을 상대로 한 폭발 협박이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몇 천만 원을 갖다 문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일본발 추정 협박 팩스 사건들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길, 짐이 같이 오지 않았다면 악몽이나 다름없겠죠. 지난 주말 뉴욕행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화산 폭발을 피해가면서 항로가 길어지자 무게를 줄이려고 캐리어 수백 개를 빼고 출발한 건데요. 승객들은 이륙 직전에야 짐을 두고 간다는 걸 알았고 닷새가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대응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아시아나항공 데스크 앞.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항의 중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15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이 붙인 짐은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0명에 달하는 승객 중 절반이 넘는 294명은 공항에서 수화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294명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경황 없이 카운터에 갔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혼잡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캄차카반도 화산 폭발로 상공에 화산재가 퍼지면서 안전을 우려해 항로가 변경됐기 때문. 우회하면서 운항거리가 길어져 여객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승객들의 수화물을 싣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륙 직전에야 짐이 실리지 않았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옷까지도 의약품도 없이 현지에서 지내게 된 승객들은 황당해합니다. 신선식품이 들어있는 캐리어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4, 5일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하는. 항공사 측은 출발 2시간 전 항로 변경이 결정됐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뉴욕 도착 이틀 뒤 수화물이 배송될 것이란 항공사 측 안내와 달리 닷새가 지난 지금도 승객들은 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 자정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스프링쿨러도 없었고 1층이 개방돼 사방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골목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방차가 되게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다치신 분들이 많이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로 이송됐다가 회복해 치료 중입니다. 또한 주민 7명이 전신 화상 등 중상을, 6명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물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주민 16명은 새벽에 긴급 대피해 지금도 인근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층을 개방한 필로티 구조이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탓에 불과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은 1층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건물 위로 그 불길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지가 쌓인 리어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소형 버스가 고속도로 터널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버스엔 축구대회에 가던 초등학생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이 다쳤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한복판에 완전히 옆으로 넘어진 차가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소형 버스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버스엔 30대 운전자와 초등학생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학생 2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터널 안입니다. 수습 작업으로 통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2시간 넘게 통제가 이어지면서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버스는 경주에서 열리는 유소년 축구대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솔자면서 코치면서 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전벨트를 전부 다 착용을 한 걸로 하고 됐는데 조금 더 진술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경찰은 당시 도로가 비로 젖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빗길 사고인지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문제로 벌어진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령층이 걱정인데 정부가 비축해둔 백신은 이미 다 떨어져서 10월까지 백신이 없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사흘 전부터 몸살 기운을 느꼈던 환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찾은 병원에서 뜻밖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약만 타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이더라고요. 조금 더 심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조금 더 심했습니다. 8월로 접어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표본 감시 중인 221개 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220명으로 3주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맞은 백신 효과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여름 무렵 다시 유행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름이라 경각심이 낮다는 점입니다. 냉방병 정도로 생각해 폐렴으로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다 보니 입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백신 비축분이 동이 나서 10월 새 백신 접종 때까지는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용으로 구매됐던 거는 다 이미 이제 다 접종을 해서 없고 유료 접종도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돼 버려 가지고 현재 국내에는 7, 8월 달 안에는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질병관리청은 현재 32만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식물 생태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남극엔 얼음 대신 녹색 이끼가 자리 잡았고요. 유럽과 아시아에선 독성 버섯이 퍼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남극의 해안가. 하얀 눈과 얼음 대신 초록빛 이끼가 땅을 덮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빙하 감소로 이끼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면서 남극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극 녹지 면적은 12배 늘었고 외래종까지 침입하면서 생태계 교란 위험도 커졌습니다. We think that probably there's changes to the amount of snow that accumulates each winter and the amount of water that's available for the mosses to grow. 이상 기후는 농업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존에 재배하던 토마토 품종이 자라지 않자 그늘막을 설치하고 더위에 강한 다른 품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From countries like Israel or South Italy, which are more resistant against the heat. 독성 식물의 번식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례적인 강우와 고온 탓에 버섯의 출현 시기가 달라지면서 독버섯을 식용으로 착각해 중독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에서는 도심 잔디밭에 우산 모양의 대형 독성버섯이 자랐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식물 생태계를 뒤흔들며 식량과 인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사흘 새 17km를 밀고 들어갔는데요. 최대한 점령지를 늘려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와의 격전지를 점령했다는 의미로 정찰 드론을 향해 러시아 국기를 펼칩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사흘 동안만 도네츠크 주에서 북쪽으로 17km가량 진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알래스카 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러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가 영토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Putting forward proposals that are unacceptable for Ukraine in order to present Ukraine as an uncooperative and ungrateful actor to Trump's peace brokering efforts.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아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지만 맹렬한 공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측의 반대로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회담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Що стосується перемовин, в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вони важливі на рівні лідерів, але говорити про Україну без України неможливо і ніхто це не прийме.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이 북한이 외국 정상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로간 조약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과 외국 정상의 통화 사실을 북한 매체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북러 간 밀월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는 15일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공유됐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북한군 철수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 등을 미측에 전달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됩니다. 미러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푸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할 가능성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이번 통화를 전하며 미러 정상회담 관련 논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3차 파병까지 준비하던 북한이 미러 사이의 접촉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모레면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 전 수만 명의 인파가 광장을 메우고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그 함성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그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16일) 서울역 광장. 하루 늦게 조국의 해방 소식을 들은 8만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와 광복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로 남아있지 않았던 기쁨의 외침이 AI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기온과 습도, 모여든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도 모두 담아냈습니다. 소리 사이사이 약간 울음소리도 같이 약간 섞여 있어서 그 당시에 감동이나 기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직접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옥산의 독방에 꾸며졌습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유, 힘겨운 감옥 생활 등 궁금했던 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가 끊길 것이 염려되어 독립운동에 한 몸 투신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가 함께 부르는 애국가,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끓이던 고향의 맛을 담은 한 끼도 AI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이 만주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들은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굶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뜻한 한 끼의 밥상을 대접하는 의미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또렷하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GS칼텍스가 후원하는 제30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시상식이 오늘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6번째 우승으로 대회 최다 우승자가 된 신진서 구단이 상패와 7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준우승자인 안성준 구단은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승준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허세용 GS칼텍스 대표이사 등이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개막 후 15연승과 최단 경기 200탈삼진 달성까지 한화의 외국인 투수 폰세가 불패 투수로 KBO 리그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동열에게 한국 무대에선 적수가 없는 것 같네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6회 무사 2루 위기 상황. 한화의 에이스 폰세가 롯데 김동혁과 한태양을 연속해서 삼진으로 돌려 세우고 포효합니다. 종전 기록보다 2경기 빠른 23경기로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을 달성한 동료에게 괴물 류현진도 박수를 보내고 기운이 난 폰세는 7회까지 삼진 9개를 잡는 위력투로 한화의 2대0 승리를 이끌며 시즌 15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23번의 등판에서 패배가 없는 무결점 피칭으로 개막 15연승 신기록을 쓴 폰세는 정민태와 헥터라는 전설적인 에이스들의 이름 위에 자신의 기록을 새겼습니다. Very also happy to our manager. Big congratulations to him on 1,000. So happy to be a part of that legendary marker for him. So thank you. A huge thank you to him for that, and all of the 200 are pretty much because of Che. So thank you. 리그를 지배하는 기량에 멋진 인성까지 자랑한 기록 제조기는 내친 김에 더 큰 기록을 노립니다. 한화가 정규 시즌 37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큰 문제가 없다면 폰세는 최소 7경기를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승을 더 거두면 송골매 송진우를 뛰어넘어 한화 구단 최초의 20승 투수로 등극하고 지금의 평균 자책점을 유지한다면 2010년 류현진 이후 15년 만에 평균 자책점 1점대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동원부터 선동열까지 제치고 리그 최다 탈삼진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기까지 전설적인 투수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미국 대장 독수리의 활약이 올 시즌 독수리 군단을 어디까지 이끌지 야구 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폰세를 지켜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하루 만에 김포와 인천, 옹진군 등 수도권 곳곳에서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강원도 철원에도 120mm가량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 밤사이 또다시 시간당 최고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잦아든 가운데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져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8도에 그치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